자, 오늘도 영상을 찍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다면체 저번 시간에 숙제 내준 거 질문은 요건데 지금 오늘 안 온 친구들이 많아서 이거 말고 질문이 더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질문 더 있으면 따로 와서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따로 와서 질문을 좀 하세요. 영상 보는 친구들 분명 있을 거야. 이거 말고 분명히 더 있을 건데 제발 와서 질문 좀 해. 자, 일단 35번이 제일 먼저죠. 이거. 자, 두 밑면은 내각의 크기의 합이 1440인 다각형이고, 우리 다각형에서 내각의 크기의 합이 1440인 다각형이래. 이거 일단 무슨 다각형일까? 이거 뭘까? 1440이면. 응? 어떻게 구하지? 우리 내각의 총합 어떻게 구하죠? 180. 이건가요? 이거 했더니 얼마라는 소리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넘겨서 정리해보면 n이 얼마가 나오지? 이거 바로 암산되니? 8인가요? 8? n이 10. 그럼 밑면이 뭐가 돼서 밑면이 여기서? 밑면이 십각형이라는 얘기인가요? 밑면이 십각형. 여러분 이거 몇각형 이거 쓸 때 여기 앞에 숫자 쓰잖아 우리가 원래. 숫자로 쓰지 말고 한글로 쓰셔야 돼요. 니네 삼각형 쓸 때도 삼각형 이렇게 쓰지 삼각형 이렇게 쓰지 삼각형 쓸 때 삼각형 이렇게 안 써요. 오케이, 귀찮다고 해서 숫자로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어쨌든 밑면이 십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옆면의 모양이 사다리꼴이래. 우리 다각형 모양 중에서 옆면의 모양이 사다리꼴이 되는 애들이 뭐가 있었죠? 각불대. 즉 밑면이 십각형이고 그 다음에 각불대라는 조건이 두 개가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1번. 주어진 입체 도형의 밑면의 모양을 말하시오. 얘가 1번이네요.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우리 각불대는요 꼭지점의 개수가 윗면의 꼭지점과 아랫면의 꼭지점으로 끝나요. 그냥 2n이었거든. 맞습니까? 네. 그러면 10각불대가 된 거 아니야? 발음하기 뭔가 이상한데? 10각불대 맞아요? 그러면 윗면이랑 아랫면이랑 꼭지점이 각각 몇 개씩 있는데? 10개씩 있잖아. 따라서 2번 몇 개? 20개. 20개. 됐어요? 네. 별로 어렵지 않았네요. 자, 다음 42번. 네, 이런 게 너무 싫어. 그리기가 너무 힘들거든, 이거. 지금 오각뿔 두 개를 포개지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정다면체인지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죠. 자, 우리가 정다면체의 정의를 한 번만 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정다면체. 자, 정다면체라는 건 첫 번째 조건. 모든 면이 합동. 두 번째 조건 뭐가 있죠? 한 꼭면이 일치해야 돼요. 한 꼭면이 뭐야?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예요. 한 꼭지점에 면이 모이는 개수를 셌을 때 면의 개수가 다 똑같아야 되거든? 근데 지금 거기 그림 보면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좀 그렇긴 한데 그려? 그냥 좀 대충 그릴게요.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자, 봐봐. 일단 여기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모이는 거 보여요? 근데 이 위에, 여기에 모이는 거 몇 개야? 5개야. 맞아요? 여기는 4개인데 여기는 5개란 말이야. 그럼 정답 면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정답, 42번 정답 뭐라고 쓰면 돼? 아니다요. 정답 면체가 아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같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안 써도 되죠? 자, 그 다음에 58번. 58번. 그러니까 58번 이거는 정팔면체인데 HI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가 아닌 것. 이거를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릴 수 있나? 내가 못 그리겠는데요.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대충 그립시다. 자, 이렇게 돼서 A, B, C, D, E, F, G, H, I, J 이렇게 되나? 맞지? 자, HI가 어디냐면 요거거든. 얘랑 꼬인 위치가 아닌 것 찾으래. 아닌 것. 여러분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우리가 정팔면체라고 하면 얘랑 비스무리하게 생기는데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대충 이런 식인가? 대충 그림 보여요? 정팔면체를 딱 맞춰서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 어려워. 정팔면체 하나 보고 그릴까? 잠깐만. 이거 하나 그려놓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나으니까 저거 보고 다시 그릴게요. 뭐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자, 여기서 그럼 기준을 잡아서 얘네들의 그 알파벳을 하나씩 체크해서 넣어보자. 이상하게 정팔면체부터는 이게 딱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 대충 정팔면체로 봐. 알았죠? 자, 여기 A, B, C, D 여기 쭉 있잖아. 얘네들 한번 맞춰서 넣어봐. 직접 어떻게 나오나. 어딜 기준으로 갈까요? 이거 A, B, C 이걸로 할까? 요 놈을 A, B, C로 잡을까? 그러면 여기가 A, B, 여기가 C야. 그러면 얘가 붙으면서 B랑 D랑 붙는 거 보여? 요거랑 요거랑 딱 붙을 거 아니야. 그럼 B가 여기 D도 되겠네. 그 다음에 A랑 I가 붙어요? 그럼 I랑 G도 붙는 거 보여? 이렇게? 누구랑? D랑 F 이렇게 붙어. 그 다음에
C랑 E가 지금 옆에 있잖아. 그럼 E가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를 찾아야 되겠네? 어디로 갈까요? A랑 I. 그러면 J가. C가 여기 있고. 그러면 C랑 J가 지금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되지. 근데 J는 A랑도 붙어 있어야 되지. 맞아? 그러면 C랑 I가 여기 있는데, J는 C랑 A랑 C에 붙어 있는 쪽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A랑 C가 여기 있으니까 J는 여기가 돼야 되는 건가? 맞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A랑 B 이거 됐고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J까지 왔고 또 누구 남았지? E는 어디로 가야 될까? E D, F E가 J랑 붙어 있고 D랑 붙어 있지. E가 J가 여기 있고 D가 여기 있지. 그러면 얘랑도 붙어 있고 얘랑도 붙어 있으려면 E가 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E가 J, C, D랑 다 붙어 있어야 되지. J, C, D가 여기 있거든. 그럼 얘랑 셋이서 다 한 번에 연결이 돼야 되잖아, 지금. E가 이렇게 연결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바로 옆이라는 얘기니까. 그럼 여기밖에 없지 않아요? 맞습니까? 네. 이제 뭐 남았니? H? H는 E, F, G, I. H는 E, F, G, J 다 연결돼. 여기밖에 없네, 여기. 그러면 A, B, C, D, E, F, G, H 어딨죠? H는 I랑 G. H는 2를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아, 여기가 E네? 여기가 H인가요? 네. 뭐 이렇게 되면 되나? 그러면 HI라는 게 뒤쪽에 있는 요거네, 여기. 여기 뒤에 점선을 찍었는데, 여기. 얘랑 꼬인 위치에 있는 게 아닌 거 찾으라고 했지. 얘는 BC랑 꼬인 위치 맞지? 자, 이거 좀 보이게 좀 다시 할게. 요게, 요 뒤쪽에 있는 점선, 요게 지금 우리가 HI가 된 거야.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꼬인 위치가 아닌 애 찾으라고 했으니까 BC. BC는 꼬인 위치 맞지? CE. 얘는? 이거 평행일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럼 2번이 답이네. 그 다음 CJ. 이거 맞지? 꼬인 위치. 그 다음에 EF. 이것도 맞고. EJ. 다 맞네요. 정답 2번이네. 결국 그려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이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찾아보셔야 되고요. 지금 평면에서 보면 HI랑 꼬인 위치가 아닌 게 지금 아까 CE였지. 요거네. 요 그림에서 찾기가 되게 힘들겠네. 직접 그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9번은 점 A와 점 B와 겹쳐지는 꼭지점. 누굴까? 아이고, 어떻게 그려, 이걸. 아, 정말. 그리기가 너무 힘든데? A랑, 자, 내가 이거 말로 설명할 건데 그림 잘 봐요. A랑 C랑 만나는 거 만나나? 만날 수 있나? 아, 이제 못 만나죠. 일단 C가 누구랑 만나지? 저 오른쪽에 있는 애들 중에? D랑 만나나? 아닌데?
안 만나네? 이게 만나지는 게 누구랑 만나죠? 우리가 정 12면체는 한 꼭지점에서 면이 몇 개가 만나지? 정 12면체? 정 12면체는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가 몇 개예요? 3개인가요? 맞아요? 그러면 3개가 만난다고 했으니까 3개 건너뛰어야 되거든? 그러면 A가 누구랑 만나게 되려나? 이게 직접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요 파트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거야. 그릴 수가 없어서. 음, 59번에 G 아닌가, G? 그 5번은 GF. E랑 만나나? 요게 정 12면체를 만들었을 때 만나게 되는 게 A가 E랑 만나게 될 거야, 이거 돌리면. 근데 이거를 생각하기가 지금 되게 힘들잖아. 그치?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문제가 그리 좋지는 않거든. 그래서 정 12면체 완성되어 있는 그림 있지. 책에 보면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있을 거야. 그거를 보고 거기에서 알파벳들 아니면 뭐 숫자를 매겨가지고 전개도랑 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집어 넣어보는 게 사실 제일 확실하거든.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 쉽지 않아. 그래서 실제로 학교 내신이나 이런 데서 이게 나오지는 않을 텐데 머릿속으로 이걸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가 지금 E랑 만나는데 이걸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없네요. 일단은 그래서 A가 E랑 만나고 B는 생각하기 조금 쉽겠다. B가 D랑 만나네. B는 D랑 만나네요. 가까운 쪽에 있는 걸 먼저 생각해. 가까운 쪽에 있는 애들. 이거를 그림을 그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되잖아. 여기가 지금 C인 거거든, B랑. 그러면 인접한 애들, 얘랑 얘가 만나지. 이렇게 만나지. 그럼 얘는 얘랑 만나겠지. 맞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나요? 여기가 D랑 E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요 D는 B랑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고. 맞아요? 그 다음에 B가 여기 있었고 여기가 지금 A란 말이야.
맞나? 그러면 A는, 여기는? 얘가 B랑 여기랑 만나나? 요거는 어디랑 만나지? 요렇게 만나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 만나는 그 경로 자체가 찾기가 힘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사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요거는 요렇게 그냥 진행해야 되겠네. 어렵구만. 이렇게 가면. 그래서 A가 E랑 만나고 B가 D랑 만나게 되거든. 찾을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렵죠, 이거. 그 앞에 보면, 책 앞에 보면, 그 정오각형, 오각형이래. 이거 뭐야? 정오각형을 만들어져 있는 얘네. 12면체죠. 정 12면체 그림 보고, 거기다 한번 직접 한번 이렇게 연결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지. 이거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거를 누구랑 누구랑 만나게 되는지 그림을 보면서 만드는 게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요거는, 바로 인접한 거 만나는 건 알 수 있잖아. 그치? 그거 이용해가지고 조금씩 한번 찾아나가 보세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갑시다. 59번은 직접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67번. 지금 정사면체의 모서리에서 중점을 연결해 만든 입체도형의 면의 개수. 정사면체의 그 모든 모서리에 중점을 연결하면 무슨 도형 만들어지니? 무슨 도형 만들어질까? 다시 정사면체 돼요. 중점, 중점, 여기 중점, 중점, 중점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되나? 여기 있다. 다시 이거 무슨 도형이야 이거? 정사면체야? 꼭지점이 몇 개가 되는데? 정팔면체. 그치? 정사면체가 아니라? 정팔면체 되는 거 보여요 지금 이거? 정팔면체가 만들어져. 이렇게 연결이 되면 여기가 점선으로 바뀌고 여기 점선, 여기 뒤에 거 점선. 그리고 정팔면체가 만들어져요. 정사면체는 정팔면체로 가고요. 정팔면체의 중점을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입체도형을 다시 만들면 정사면체로 가요.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중점끼리 연결하게 되면. 그럼 정팔면체라는 걸 알았어. 정팔면체의 면의 개수 몇 개? 정팔면체니까 A 몇이야, A? A가 면의 개수래. 몇 개? 정팔면체, 면이 몇 개? 8개.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 정팔면체는 모서리 몇 개? 몇 개? 그래서 얘네들 곱하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A, B는? 그 다음 67번 됐고 70번? 이번에는 정 6면체인데 여기에서 네 점, 여기랑 여기랑 요거랑 요거 네 점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르겠대. 그럼 이거 자르면 어떻게 돼? 이렇게 자르면 뭐 나와요? 내가 일단 여기 두 개를 여기서 이제 칼을 이렇게 하고 탁 자를 거야 지금. 자르기 때문에 얘가 지나가면서 여기랑 여기를 같이 지나가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잘리거든. 이것도 사실 머릿속으로 떠올리려고 하면 잘 안 되긴 하거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요즘 뭐더라? 무슨 클레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로 집에 혹시 동생들 있으면 그 집에 이렇게 찰흙 같은 거 혹시 뭐 이런 거 없냐? 뭐 그런 거 있으면 직접 만들어 봐. 만들어서 잘라보는 게 제일 좋아요. 몰라요. 알아서 해요. 뭐 지점토나 뭐 찰흙 같은 거 사가지고 만들어갖고 이렇게 잘라봐. 그거 버려.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하지 않나? 그거 다 버렸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찰흙 갖고 만드는 거 초등학교 때 많이 하지. 요즘 안 하나? 그 고무차로 그런 걸로. 뭐든 좋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사실 제일 좋아. 이게 아무리 입체를 잘 그려서 표현을 한다 해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데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잘리게 된다. 그래서 얘 얘 뭐각형이야 이거? 정육각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정육각형. 그래서 요거 2개 했고 71번. 또 잘라? 응. 71번은 어떻게 자르지 지금? 이런 정사면체가 있는데 여기에 중점, 여기에 중점, 여기에 중점. 이렇게 지금 자르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자르면 중점, 중점, 중점 이렇게 평행하게 잘리기 때문에 여기 남는 게 지금 결국에는 삼각뿔대가 남는 거 아닌가 결국? 그죠? 그럼 자를 때 생긴 단면에 뭐야? 이거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자를 때 생긴 두 입체 도형의 면의 개수의 합. 그러면 여기가 삼각뿔이지 이건. 여기는 삼각뿔 대지. 면의 개수를 구하래. 삼각뿔은 4개죠. 삼각뿔 대는 5개 아니에요? 네. 그냥 눈으로 보고 세도 되잖아. 이쪽 하나, 윗면, 아랫면, 옆면 3개. 5개. 총 9개인가요? 네. 맞아? 자, 1번이 지금 정삼각형. 2번이 이렇게 되고 3번. 자를 때 생긴 두 입체 도형의 모서리 개수의 합이래. 자, 삼각뿔의 모서리의 개수는 몇 개? 6개. 삼각뿔 대의 모서리 개수는 몇 개? 9개. 2개 더해서 15개. 됐어요? 그 다음에 72번. 사실 이런 거 이렇게 어디서 자르고 이런 거 나올 때 얘처럼 오각형이 12면체랑 20면체로 나오면 솔직히 그렇게 문제 내면 양아치예요. 그릴 수가 없는데 이거를 머릿속에 생각하기도 힘든데 틀리라고 낸 문제지 이러면. 그 다음에 대충 뭐 이런 식이네. 그래서 여기가 점선. 뭐 대충 이런 식이죠. 이때 요거랑 요거를 갖고 자를 거래. 얘가 A랑 B인데 이거 어떻게 자르겠다는 얘기야? 여기가 C구나. A, B, C를 지나면서 잘라야 돼? 그러면 요걸 가지고 정육면체 하나 그려볼게요. 어떻게 되나? A, B, C 관계가 A가 여기 있으면 B가 여기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C는 올라가야 될까? 여기가 C가 돼요? 맞아요? 네.
그러면 얘랑 얘 이렇게 딱 자르는 거니까 이렇게 잘리겠네. 맞아요? 맞아? 그러면 A, B, C니까 각이 여기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90도네. 됐어요? 정답은 90도. 됐나?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다면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림으로 직접 그려서 표현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 특히나 그래도 뭐 4면체, 6면체, 8면체까지는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12면체, 20면체부터는 되게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될까? 얘네들을 이 전개도를 그려놨을 때 이 전개도를 어떻게 붙이면 어디가 같이 만나게 될까를 머릿속으로 계속 고민을 해봐야 돼.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서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학교 내신이나 이런 데서 12면체 전개도 가지고 방금처럼 그 점 구해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잘 나오지는 않아.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전개도 보면서 연습은 좀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질문은 끝났고 이제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우리 저번 시간에 다면체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원과 부채꼴에 대한 이제 개념 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로 문제 조금씩 풀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잠깐 멈췄다가 갈게요. 자, 아마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전혀 쉬는 것 같지 않았을 거예요. 잠깐 일시정지를 눌러놓은 상태여서 우리만 쉬었죠. 자, 이제 원과 부채꼴 개념 설명을 좀 할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이제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도 있거든.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공식들, 이제 이 뒤에서 나오는 공식들을 보면은 이제 넓이 구하기, 부피 구하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 구하는 공식들을 나중에 너네가 자꾸 까먹어. 맨날 이제 이게 한동안 또 안 나와요 하다가 그럼 뒤에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원의 넓이 구하기 이런 거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뒤에 가면 이제 구랑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구의 부피 구하기 이런 거 나오는데 꼭 물어봐. 선생님 구의 부피 어떻게 구하는 거죠? 항상 물어봐요. 머릿속에 좀 제대로 집어 넣어 놓고 다 외워. 수학은 다들 그러잖아. 수학은 이해하는 과목이다. 암기 과목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맞아. 암기 위주로 하는 과목은 아니야. 근데 기본적으로 이해를 한 후에 그 이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암기를 해야 돼. 외워야 돼. 근데 왜 수학을 이해하는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 그 개념이나 내용을 이해하면 뭐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굳이 막 영어 단어 외우듯이 막 일일이 막 이렇게 쓰면서 외우지 않아도 자동으로 외워지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그게 자동으로 외워지지 않는 경우에는 스스로 영어 단어 외우듯이 따로 외워야 돼요. 그 작업이 필요해요. 공식을 써먹으려면 당연히 그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써먹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본인이 바로 외워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무조건 영어 단어 외우듯이 막 연습장에다 빽빽이 이렇게 막 써 나가면서 외우는 것처럼 똑같이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원이라는 것부터 좀 다시 얘기를 하는데 원이 뭐지? 원. 아니 원이 뭐야 원. 동그라미. 원이 뭐죠 원? 항상 곡선으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모양. 아유 좋아. 아주 잘 읽었어요. 한 점에서부터 그러니까 한 점이 있을 때 곡선으로 이루어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곡선 이것도 곡선인데 뭐. 자, 지금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한 점이 있을 때 이 점에서부터 같은 점,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이렇게 계속 모아.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계속 이렇게 모으다 보면 이렇게 계속 모아요. 그러면 뭐 되게 대충 원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거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이 점에서부터 어떻게 거리를 구하든 이렇게 거리를 구하든 이렇게 거리를 구하든 이거나 거리가 전부 다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도형을 뭐라고 한다? 원이라고 한다. 이때 이 그 한 점에서부터 이 같은 거리
이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처음에 고정되어 있었던 이 처음 시작한 이 점 있지? 이 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반지름도 노란색으로 써야지. 이 길이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지름은 보통 우리가 소문자 R로 많이 쓰고요. 원의 중심은 대문자 O로 많이 씁니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원에서 용어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자, 원을 하나 새롭게 다시 그리고요. 에이씨. 원의 뭐라고 이거? 중심. 자, 원의 중심. 얘가 O라고 표현한다고 얘기했죠? 얘가 원의 중심.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잘랐을 때 요만큼의 길이를 보통 R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소문자 R로 표현해요. 이때 R을 뭐라고 한다? 반지름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 위에 있는 어떤 한 점과 또 다른 어떤 한 점이 있을 때 얘네들을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을 하면 요 선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 AB라고 얘기를 붙이면 이거 기호로는 우리 뭐라고 표현하면 돼? 선분 AB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또는 현 AB 이렇게 표현해줘도 되고요. 이해됩니까? 여기에서 파란색 우리 이 A, B의 선분을 현이라고 한다고 했지? A, B의 이 둥근 부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호라고 얘기해요. 호. 이해돼? 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이 현과 호를 합쳐서 여기를 합쳐서 뭐라고 해? 활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점 두 개,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해서 원의 중심과 이렇게 연결을 했어. 이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 부채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안 배워? 네. 부채꼴 초등학교 때 안 배워요? CMS. 안 배우나? 뭐 아무튼 부채 모양이라고 우리 그 옛날 부채 뭔지 알지? 요즘에는 막 부채 그냥 이렇게 생겨가지고 플라스틱 갖다 껴가지고 보통 이렇게 부채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거 알지? 이렇게 쫙 펴가지고 그 뭔지 알지? 영어에서 나온 어디? 영어. 그게 뭐야? 영화 아, 영화. 그것도 요즘에 이제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쓰잖아. 약간 이게 탁 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아무튼 뭔지 알죠? 뭐 말하는지 알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채 모양이라고 해서 부채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때 원의 중심과 이 부채꼴을 만드는 이 두 개의 반지름 요거 있지? 요 사이에 만든 요 각을 우리는 무슨 각이라고 한다고? 중심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용어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외워야 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호가 뭐라고? 호? 둥근 거 이거. 현은 뭐라고? 이케. 얘가 뭐야? 이거? 반지름. 근데 우리 요도형 통째로 뭐라고 한다고? 부채꼴이라고 얘기해요. 부채 아니에요. 부채꼴이에요. 부채처럼 생겼다라고 얘기해서 부채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 만들어진 요 각을 무슨 각이라고? 중심각. 오케이? 용어들 다 이해됐죠? 자, 그럼 거기에 우리 책에 72쪽에 그 네모칸에 들어가는 것들. 첫 번째 1번 뭐야? 현의 지금 호잖아. 호지. 나 지금 여기서 아까 이거는 현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지. 그럼 이 호는 둥글게 생겼잖아. 그쵸? 그래서 A, B를 쓰고 여기 위에 둥글게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얘가 뭘 뜻한다고? 호 A, B를 뜻해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약간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데 이거 봐봐. 여기 봐봐. A, B의 호라고 하면 여기에 작은 쪽에 여기도 호잖아. 근데 사실 여기서 요렇게 가는 것도 호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호라고 얘기를 하면 작은 쪽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큰 쪽, 여기 긴 쪽 있죠? 여기 넓은 쪽이. 여기를 얘기하고 싶으면 이 위에 있는 점을 하나를 더 찍어요. 이렇게. 그래서 호 A, C, B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요것만 좀 잘 기억을 해주고, 만약에 여기 이렇게 그 긴 쪽, 큰 쪽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다른 점을 하나 더 찍어서 표현을 해준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성질. 자, 그럼 우리 여기 이 부채꼴의 성질을 보면 이게 이제 부채꼴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자, 우리 부채꼴이라는 건 이 원의 입장에서 보면 원의 일부분이지. 여러분, 그 분수 처음 배울 때, 초등학교 때, 분수 맨 처음에 배울 때 뭐 갖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냐면, 피자 갖고 얘기 많이 안 하냐? 이렇게 피자 모양 이렇게 해갖고. 자, 우리 그러면, 이 피자가 있어요. 이 피자를 이렇게 4개로 나누면, 요 하나는 피자 4개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맞아요? 얘가 그러면 우리 요만큼이 얼마야? 전체에 4분의 1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습니까? 그럼 요거를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부채꼴의 성질로 얘기를 하면 그럼 요거는 이 4개 중에 하나구나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전체의 4분의 1이라는 건 이 4개가 모두 똑같은 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여기 이거를 우리 중심에 있는 요 각을 무슨 각이라고 한다고 이거? 중심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 몇 도일까요 여기? 90도가 돼요. 맞아요? 네. 90도가 돼요? 그럼 90도가 되니까 우리 여기 전체의 각은 몇 도죠? 360도. 각이 360도인데 요 가운데 있는 요 각 하나만 구하면 몇 도야? 90도야. 전체 분의 요거를 나눴더니 4분의 1이 되더라. 각이 4분의 1이 됐더니 전체 넓이도 전체의 4분의 1이 되더라. 즉 같은 관계로 연결이 되는 거 보여요? 이 부채꼴의 넓이가 중심각과 같이 연결이 된다는 거 보여요? 중심각이 4분의 1이니까 부채꼴의 넓이도 원의 넓이의 4분의 1이 되더라. 이해돼요? 자, 요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부채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원의 이 전체 원의 일부분이고 요게 중심각에 대해서 정비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방금 봤잖아. 중심각이 4분의 1이 되니까 넓이도 전체의 원의 4분의 1이 되더라. 맞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말 봐봐요.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같다. 호의 길이 또는 넓이가 같은 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같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부채꼴의 그냥 호와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 요것들은 모두 정비례 관계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어떤 상황이냐면 원을 내가 이렇게 하나를 그렸어. 이때 원의 중심이 있고요. 내가 여기 이 안에 부채꼴을 2개를 그릴 거야.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그렸어. 내가 여기가 만약에 40도 정도 된다고 칩시다. 좀 더 가야겠다. 50도 정도 된다고 칩시다. 이때 내가 여기 중심각의 크기가 100도래요.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요거 뭐라고 이거? 호. 여기가 만약에 내가 10이야, 10.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호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근데 지금 중심각이 몇 배예요? 2배. 그러면 호의 길이도 몇 배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네. 똑같이 2배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만약에 얘가 거꾸로 50과 100이었어. 근데 여기가 만약에 뭐 24였어. 그럼 여기는 얼마란 얘기야? 12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만약에 이 부채꼴의 넓이가
넓이가 뭐 25였어. 그럼 여기 부채꼴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50.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네 둘의 만약에 넓이가 2배야? 중심각도 2배야. 호의 길이도 2배야. 만약에 3배면 3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맞아요? 같으면 둘이 완전히 똑같은 도형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현이야, 현. 현은 정비례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30도고 여기도 30도고 여기도 30도라고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호의 길이 얘네들 지금 서로 다 같아야 되겠지. 내가 지금 부채꼴 하나, 둘, 세 개 그려놓은 거야.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여기에 현이라는 거 이렇게 생긴 애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이거 반지름이니까 이거 무슨 삼각형 돼? 네? 이등변 삼각형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30도면 여기 하나 각 몇 도가 나와야 되니? 75도, 75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이렇게 자르면 여기도 75도고 여기도 75도니까 우리 합동조건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두 변과 끼어있는 각이 같으니까 요 삼각형은 얘네 둘이 뭐겠어, 당연히? 합동일 거야. 따라서 요 노란 색깔 둘이서 어때? 어때? 같은 거 보여요? 자, 그러면 두 부채꼴로 생각해봐. 이렇게 부채꼴. 요 부채꼴과 요 부채꼴의 현의 길이는 서로 어때? 중심각이 같으니까 현의 길이가 어때? 같아요. 맞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과연 정비례 관계가 되느냐 안 되냐를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맞아? 그럼 이거 내가 이거 부채꼴을 이렇게 합쳐봐. 그럼 여기 각이 몇 도가 됐어? 그러면 지금 2배지. 맞아? 그럼 현을 생각하려면 현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얘와 얘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 현이 여기 요 노란 색깔 요거랑 길이 같다며. 이렇게 만들면 요거랑 길이 같은 거 아니야, 얘도? 그럼 이 빨간색은 이 2개 더한 거랑 같아? 얘가 지금 삼각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 우리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 가장 긴 변은 나머지 2변의 합보다 어때야 돼? 짧아야 돼. 맞아요? 짧아야 돼. 근데 이 2개 더한 게 요거의 2배인 건데 당연히 빨간색은 얘의 2배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걸 기억합니다. 현의 길이는 두 부채꼴이 똑같으면, 중심각이 같으면 현의 길이가 같아요. 맞아? 근데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된다고 해서 현의 길이가 2배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현의 길이는 정비례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정비례 관계가 있는 애들은 얘네 셋이에요.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중심각. 얘네 셋은 서로 정비례 관계가 있다. 호의 길이가 3배면 부채꼴도 3배, 중심각의 크기도 3배, 현의 길이도 3배? 아니라는 거야. 현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해돼? 다만 언제만 알 수 있다고? 같을 때만, 같구나까지만 알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영상이 저 끝까지 나가는데 이쪽은 안 써도 되겠지? 너네 너무 멀지, 너네가. 다 그쪽으로 몰아 앉아가지고 그냥 요 정도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쓸게요. 자, 그래서 요 간단한 성질들까지는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얘기할 거냐면 원의 넓이랑 부채꼴의 넓이, 그 다음에 뭐 부채꼴의 호의 길이 이런 거 이제 구하는 걸 얘기를 할 건데, 자, 세 번째, 원의 둘레와 넓이. 원의 둘레와 넓이. 자, 그럼 우리 원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원의 그 둘레를 구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몇 센티미터 이렇게만 쓰지는 않죠.
그죠? 초등학교 때 그래서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라고 배웠어. 원주율이라는 거 배웠잖아.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는 원주율이라는 거를 우리 원주율 어떻게 구하는 건데 원주율을? 지름. 얘가 원의 뭐라고? 지름 분의 원의 둘레를 구하는 건데 맞아요? 이게 원주율인데 이게 항상 일정하더라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이 원주율은 이걸 계산하면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썼잖아. 3.14. 그래서 맨날 우리가 이거 맨날 계산했단 말이야.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뭐 여기 있는 친구들 다 한 번씩은 배웠으니까 이 3.14라고 쓰던 거를 이제는 뭐라고 쓰겠다? 파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문자화식 배웠죠? 그죠? 야, 3 곱하기 3.14 하는 거랑 3 곱하기 파이 하는 거랑 뭐가 편하냐? 이게 훨씬 편해요. 왜냐면 곱하기만 빼고 그냥 쓰면 3파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 맞아요? 이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수학적으로도 이게 훨씬 더 정확해요. 왜냐면 이 3.14라는 건 정확한 숫자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막 이렇게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막 하지 않았어? 자, 우리 반에서 원주율을 누가 더 많이 외우나? 한번 막 이런 거, 뭐 3.14, 159,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막 외우는 거 막 이런 거 안 해봤냐? 중학교 때 수학생이 초등학교 때 안 해봤어? 중학교 때 했어? 최근에 그래? 선생님이 뭐 아무튼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그 말은 얘가 여기 3.14 딱 끝나는 숫자가 아니라 뒤에 진짜 끝없이 숫자 계속 간다는 얘기야. 즉 우리가 여기에 숫자로 바꿔서 쓰게 되면 뭘 써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얘를 문자로 바꿔 써서 이 3.14라는 걸 파이로 바꿔 쓰면 이게 정확한 숫자가 돼버려. 파이라는 문자 자체가 얘를 대신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잘 납득 안 돼도 돼요. 문자를 사용함으로써 이게 더 정확한 게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3.14로 계산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가끔 문제에서 이 결과가 자연수로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갖고 3.14도 아니고 그냥 3으로 쓰자. 원주율은 3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지만 지금부터 여러분이 원의 넓이와 원의 둘레를 구할 때는 3.14 안 쓰고 무조건 파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여러분이 이 계산을 계속 하다 보면 아 뭐야 문제 풀 때마다 파이 나오는데? 이러면서 파이를 안 쓰고 계산을 해요. 파이 없이 그냥 계산하다가 마지막에만 파이만 붙여서 마치 여러분이 그 문제에서 센티미터 막 이런 거 나오면 맨 마지막에 단위 쓴다고 단위에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답 나왔으면 뭐 예를 들어 15 이렇게 정답이 나왔어. 근데 얘가 넓이야. 그럼 여기다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갖다 붙여 쓰지 그냥. 그지? 계산하는 과정에 센티미터 이런 걸 안 쓰다가 마지막에만 쓰잖아. 이것처럼 파이도 그렇게 자꾸 취급을 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파이는 하나의 숫자예요. 여러분이 뭔가 계산을 할 때 3 곱하기 4는 5 이렇게 미쳤나봐요. 12 이렇게 계산하는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는 4처럼 파이도 숫자예요. 여기서 3 곱하기 해야 되는데 이거 갖다 생략하면 돼, 안 돼? 3이 10이야? 안 되죠? 절대 생략하지 마세요. 알겠어? 네. 계산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시험 보거나 이런 거 뭐 이렇게 다른 테스트 볼 거야. 그죠? 그때 계산하는데 만약에 파이를 안 썼다. 그러면 중간에 파이를 안 써서 만약에 파이를 안 써서 틀렸어. 정답이 5파이였는데 파이를 안 쓰고 5만 써서 틀렸어. 걸리면 이거 한번 보일 때마다 연습장에다 파이 5,000번씩 쓰게 시킬 겁니다. 네? 5천? 내가 시켜봤는데 5,000번 쓰니까 한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더라. 그거 연필. 파이 여기 막 이렇게 쭉 걸어놓고 요 따위로 쓰는 거 다 용납 안 돼요. 연필 연합이라는 거. 안 돼요. 알겠죠? 나 얘기했어. 파이 안 써서 틀리면 5,000번 쓰게 시킬 거야. 진짜요? 시켜봤어. 내가 이거 500번 시켜봤거든 처음에는. 근데 500번 쓰는데 5분도 안 걸리더라. 근데 그 시험 그 식을 쓸 때 파일을 안 써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파이를 정답을 쓸 때
파이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없으면 맘대로 하세요. 그러면 문제 풀 때는 파이 안 붙여도 돼요? 난 붙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모르고 안 붙여도 안 틀려요. 답은 맞았는데. 그러니까 답 맞으면 풀이까지 안 볼 거야. 근데 답이 틀렸어. 만약에 답에다 파이를 안 써서 틀렸어. 그럼 무조건 쓰게 시킬 거야. 그 문제 풀이 과정도 다시 볼 거고, 그 무조건 시킬 거야. 이게 꼭 시험이 아니라, 뭐 숙제할 때든 뭐든, 이게 만약에 그런 게 걸려. 어쨌든 파이를 안 썼다라는 게 걸려. 그러면 무조건 5,000번이에요. 나 얘기했어. 알겠지? 얘기했다. 여기 보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남아서 하는 거예요? 어? 남아서 하는 거예요? 남아서 다 쓰고 갈 거예요. 그냥 첨벙하면 싫어요. 5,000번이에요. 1,000번도 너무 빨리 끝나요. 10분이면 끝나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넓이를 이제 구할 건데, 원주율을 이제 파이로 사용하겠다고 했지. 자, 그러면 원의 둘레. 자, 우리가 원의 둘레는 초등학교 때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또는 뭐 지름 곱하기 3.1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웠단 말이야. 그죠?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앞에서 반지름은 우리 문자 뭘 갖고 표현한다고 했죠? R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럼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3.14였으면 지름이라는 건 R이 아까 반지름이라며. 그럼 지름은 몇 R? 2R. 맞아요? 그리고 3.14 대신에 뭐 쓴다고 이제? 그래서 원의 둘레는 2 파이 R이라고 외웁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원의 둘레가 어떻게 구하지? 라고 하면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안 돼요. 원의 둘레 뭐라고? 2파이 R. 그냥 나와야 돼. 알겠죠? 세 번째. 그럼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가 원의 넓이였잖아. 그치? 그럼 반지름 대신에 뭐 쓰자고? 네? 반지름 대신에는 R 써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라는 건 R을 몇 번 곱한다? 2번 곱한다. 2번 곱하니까 R 제곱이 돼야 돼요. 그러면 3.14 대신에 파이를 써야 되니까 원의 넓이를 구할 때는 파이 R 제곱으로 외웁니다. 알겠죠? 원의 넓이 뭐라고? 파이 R 제곱. 원의 둘레 뭐라고? 원의 둘레 뭐라고? 원의 넓이 뭐라고? 원의 넓이 뭐라고? 오케이. 알겠죠?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반지름, 이거 말 나오면 안 돼. 이제 뭐 요걸로 그냥 아예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는 사실 초등학교 때 했던 거니까. 근데 왜 반지름이 왜안 해요? 반지름이 영어로 하면은 R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그게 뭐예요? 뭐더라? 이게 반지름이었나? 라디우스? 이게 반지름이었나? 라디우스. 그러면 L은 뭐예요? 어? L. L은 랭스 아니에요? 렌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레가 길이를 뜻하는 거라서 보통 이제 그럼 S는요? S가 넓이라는 뜻이라서 스퀘어 아닌가? 스퀘어가 원래 사각형인가? 근데 넓이라는 뜻도 있을걸? 아무튼 S로 시작할 거야.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영어에서 앞 글자만 따서 많이 쓰는데 나한테 영어 단어 물어보지 마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선생님 나 영어 너무 싫어요. 외우셨어요? 그래도 다? 기억이 안 나요. 알도 뭐에 약간 다 외우셨어요? 몰라도 되니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뭔지 찾아봤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뭐더라? 아무튼 자, 그래서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만들어졌죠.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둘레를 표현하거나 길이를 표현할 때 L로 많이 쓰고요. 원의 넓이, 그러니까 넓이 같은 거를 얘기할 때 대부분 S를 그래서 많이 써요. 꼭 원의 넓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하면 S로 많이 얘기를 해서 굳이 원의 둘레랑 넓이만 꼭 L과 S는 아니에요.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모든 도형들의 둘레를 얘기할 때 L로 많이 쓰고 둘레뿐만 아니라 길이를 얘기할 때도 L로 많이 써요. 오케이? 이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정확한 영어 단어는 궁금하시면 그쵸. 그 초록창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다 나와요. 파란 창은 안 돼요? 뭐 마음대로 하시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부채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부채꼴이라는 거 아까 전에 다시 그 근본적인 얘기부터 다시 해보면, 그러니까 부채꼴이라는 게 아까 원에 뭐랑 정비를 한다고 했지?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의 중심각. 나 지금 뭐 구할 거야? 호의 길이랑 원의 그 부채꼴의 넓이 구할 거잖아. 얘네 둘 다 뭐에 정비를 한다고 했어? 중심각. 그러면 우리가 누굴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냐면 원을 기준으로 생각해요. 원의 중심각은 얼마죠? 그쵸? 원의 중심각을 우리는 360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전체가 360인데 그 중에 요만큼만 내가 사용을 할 거지. 그럼 말 그대로 원의 호의 길이라는 건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원 전체의 둘레 중에 일부분이죠. 맞아? 맞아요? 원의 둘레 전체 부분 중에서 요만큼만 가지고 올 건데 요거 호의 길이는 뭐에 정비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의 중심각, 이 부채꼴의 중심각과 정비례 한다는 얘기를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호의 길이라는 건 뭐의 일부분이라고? 아니, 뭐의 일부분이라고? 원의 둘레의 일부분이라고. 맞아? 둘레의 일부분이라고. 원의 둘레 어떻게 구한다고? 2파이R. 요거에 뭐에 정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심각이라며. 그러면 얘는 전체가 몇 도인 거야, 원은? 360인 것 중에서 호의 이 부채꼴의 중심각. 이렇게 계산하는 게 호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의 일부분이라고? 둘레. 원의 둘레. 그래서 원의 둘레에 360분의 중심각을 곱하면 그게 뭐가 된다? 호의 길이가 된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도 마찬가지야. 얘는 전체 넓이의 일부분이 되겠지.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파이 r 제곱. 얘도 일부분이라며. 그럼 뭐에 정비례 한다고 했어? 중심각. 중심각에 정비례 한다며. 360분의 중심각.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해만 하면 돼.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에 정비례 하는 거기 때문에 원의 둘레 먼저 구하고 360분의 중심각 곱하면 되는 거야. 원의 넓이 구한 다음에 360분의 중심각 곱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여기서 L을 쓰긴 하지만 호의 길이는 그냥 진짜 L이라고 써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부채꼴의 넓이를 조금 바꿔서 쓸 수 있게 되는데 얘를 조금 변형을 해보면 자, 그 공식을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2분의 1 R L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여기서 R은 뭐야? 그 부채꼴의 반지름이고요. 요 L은 호의 길이를 뜻해요. 이 공식을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거 왜 그렇게 쓸 수 있을까? 우리 자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바꿔보는 거야. 우리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에서 얘랑 똑같이 만들려면 뭘 곱해야 될까 생각해보자라는 거거든. 자, 얘랑 비교해봐. 여기에는 360분의 중심각은 똑같이 있지. 맞아? 파이도 똑같이 있지. 근데 이 위에는 R이 몇 개 있어? 얘는 2개인데 지금 여기 밑에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그럼 이거 하나 더 곱해줘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2가 있어, 없어? 근데 얘는 2가 있잖아. 그럼 이 2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없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2분의 1을 곱해서 없애자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내가 지금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을 뭘로 두자고 했어? L로 두자고 했죠. 얘를 L로 치환합니다. 바꿔요. 그러면 남는 게 L, R, 2분의 1 곱하는 거지. 그럼 이거 순서대로 바꿔서 2분의 1, R, L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공식을 쓸 때가 있을 거고 이 공식을 쓸 때가 있겠지. 맞아? 그럼 언제 쓸까? 이걸 언제 쓸까만 좀 판단을 해보자고. 자, 얘랑 차이점을 봐봐.
우리 파이라는 거는 굳이 우리한테 뭐 따로 뭐 줄 필요 없지. 파이는 그냥 파이니까. R이 뭐야? 반지름이야. 근데 여기도 R이 있고 여기도 R이 있네? 그럼 반지름이 있냐 없냐로 판단하는 건 아니겠네? 여기 중심각이 보여요? 여기는 그냥 L이 보여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중심각을 알려줬어. 얘와 얘의 차이는 그러면 중심각이 있느냐? 호의 길이가 있느냐 아니야? 그치? 만약에 문제에서 중심각을 알려줬어. 그러면 그냥 이걸로 구하는 게 나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호의 길이를 그냥 알려주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2분의 1 RL 여기다 그냥 바로 계산해버리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무엇을 주었는지에 따라서 얘를 쓰는 게 편할 때도 있고 얘를 쓰는 게 편할 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식들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기본적인 개념은 끝난 거고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그 뒤에 있는 애들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연습을 좀 하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우리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좀 쉴게요.